우크라이나가 28일 벨라루스 국경 지역에서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지 5일째에 성사된 외교 협상 자리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당초 벨라루스는 중립적인 장소가 아니라면서 난색을 표했지만 이날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전화 통화 뒤 회담을 벨라루스 남부 국경 지역에서 여는 데 동의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협상이 러시아가 그동안 요구해온 우크라이나의 중립국 지위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협상에서 러시아 대표단은 휴전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 등을 요구할 전망입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협상에서 즉각적인 종전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담은 우크라이나에서 나흘째 교전이 이어지는 와중에 사실상 처음 두 나라가 마주 앉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선에서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협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먼저 공격한 주체가 러시아이며 회담 장소가 벨라루스라는 점에서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28일 푸틴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전략 로켓군, 북해 태평양 함대, 장거리 항공사령부 등이 전투 강화 태세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카드 압박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 협상을 벌이는 와중에 다시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협상 테이블에서 핵카드를 꺼내놓고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날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 간통신협회인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고 푸틴 대통령을 직접 제재 리스트에 올리는 등 대러 강경 압박에 나선 데 대한 보복 차원임을 지적한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한 연설에서도 우리를 방해하거나 나아가 우리나라나 국민의 위협을 가하려는 자는 러시아의 대응이 즉각적일 것이며 그 결과는 당신들이 역사에서 한 번도 마주하지 못한 것이 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민간항공국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유럽 국가들의 영공 진입 금지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영국, 독일을 포함한 36개국 항공사 비행기의 운항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 항공기에 대해 영공 진입을 금지한 서방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앞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은 개별적으로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 진입을 금지했으며 이후 EU 집행위원회도 27일 영내 러시아 항공기의 이착륙과 비행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8일 EU에 우크라이나를 긴급하게 가입시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새로운 절차로 우크라이나의 즉각적인 EU 가입이 이뤄지기를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 나라들이 파트너로서 우크라이나와 함께해 고맙지만 우리의 목표는 모든 유럽연합 주민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들과 동등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러시아 항공사들에 대해 EU 상공을 폐쇄할 것이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하고 친러시아 언론들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중립국인 스위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EU의 제재를 채택해 러시아의 자산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성명을 내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연방평의회가 EU가 지난 23일과 25일 단행한 제재 패키지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에 대한 금융 제재를 즉각 발효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위스는 우크라이나 및 국민과의 연대를 재확인하고 폴란드로 피난한 사람들을 위해 구호물자를 전달할 것이라며 분쟁을 중재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피력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도운 벨라루스 주재 미국 대사관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러시아 대사관에 근무하는 비필수 외교관과 가족의 자발적 출국을 승인하고 러시아를 떠날 것을 권고했습니다. 친러 국가인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 러시아와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였고 실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 우크라이나 북부에서 침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벨라루스는 지난 27일 개헌 국민투표에서 러시아 군대와 핵무기가 벨라루스에 영구 주둔할 수 있도록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집 융자는 제가 제일 잘합니다. 표정원 융자. 한 곳에서 시작된 안정된 미래. 선우엔 선우보험. 주택, 렌트 관리, 상가 건물 전문.
이선미 부동산, 허리가 아프면 허리하세요. 초이스원 헬스센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해 드립니다. O3 컨설팅, 감동을 주는 건강한 김치, 코리아 김치,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전문 이정숙 보험. 정치 경험이 전무한 코미디언 출신으로 무능한 정치 초보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리더십이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도피설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 결사항전 의사를 내비치며 돌연 캡틴 우크라이나로 부상하며 우크라이나 국민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BBC에 따르면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의 비정부 여론조사 기관 레이팅스가 우크라이나 전역 18세 이상 국민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91%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작년 12월보다 3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젤렌스키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률은 6%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설문에서 크림반도 및 우크라이나 동부 등 반군 점령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격퇴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70%의 응답자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러시아 유력 시사주간지 노보의 브레미아의 편집장인 율리아 메쿠피는 BBC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젤렌스키에게 호의적인 태도로 돌아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한 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젤렌스키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존중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군의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인들이 젤렌스키 대통령 주변에서 결속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44세인 젤렌스키는 코미디언 출신으로 2015년 드라마 국민의 종에서 청렴한 대통령을 연기하면서 대중적 인기를 얻어 정치에 입문했고 41세 때인 2019년 대선 결선 투표에서 73%라는 경이적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젤렌스키에 대한 지지율은 대통령 당선 이후 내리막길로 들어섰고 코로나19 팬데믹 여파 및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서 전쟁이 지속되면서 계속 하락했습니다. 그는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마추어 정치인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를 전폭적으로 지원한 금융재벌 이고르 콜로모이스키의 꼭두각시라는 꼬리표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도 나토 가입 여부를 두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등 위기 관리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젤렌스키 대통령이 모습을 나타내지 않자 일각에서는 도피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SNS를 통해 자신은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않았으며 떠나지 않고 싸울 것이라며 결사항전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키예프 시내에서 국가 수뇌부들과 함께한 영상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영토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고 있다. 우크라이나로 돌아올 수 있는 이들은 모두 돌아와 달라며 국민들의 항전을 독려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해외 대피를 돕겠다는 미국 정부의 제안을 거절하고 여기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대피할 수단이 아닌 탄약이 필요하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미국 배우조합상 3관왕에 올랐습니다. 28일 미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 바커 행거 이벤트홀에서 열린 제28회 미국 배우조합상 시상식 드라마 시리즈 부문에서 오징어 게임의 이정재와 정호연이 각각 나무 여우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배우가 한국 드라마로 미 배우조합상에서 주연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정재는 시상대에 올라 너무 큰일이 저한테 벌어졌다 말문을 열고는 미리 준비한 수상 소감문을 꺼내 읽으려다 진짜 많이 써왔는데 다 읽지 못하겠다며 긴장과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어 너무 감사하다. 오징어 게임을 사랑해주신 세계 관객 여러분들과 오징어 게임 팀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드라마 부문 여우주연상은 탈북자 출신 강세벽으로 출연했던 배우 정호연에게 돌아갔습니다. 정호연은 여기 계신 많은 배우들을 관객으로서 TV에서 스크린에서 많이 봤다. 항상 그분들을 보면서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을 꿨다며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진심으로 영광이고 감사하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앞서 TV 드라마 스턴트 부문 앙상블상도 수상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또 비영어 드라마가 미국 배우조합 시상식 후보로 오른 것은 오징어 게임이 처음입니다. 미국 배우조합상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배우 노조인 배우조합이 개최하는 시상식입니다. 동료 배우들이 주는 상이라는 점에서 배우들에게는 더 의미가 깁니다. 이번 수상으로 오징어 게임이 드라마 부문의 아카데미로 불리는 오는 9월 미국 에미상에서도 수상 돌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빙엔즈 방문간호에서 간병 전문의를 모집합니다. 주 업무는 고객분들의 일상생활 보조입니다. 합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조지아 거주자분들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애틀란타 직업전문학교에서 2021년도 신입 학생을 모집합니다. 메디컬 어시스턴트 학과, 미디어 영상학과가 개설된 본교 입학 문의는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애틀란타 TV는 러빙엔즈 시니어 센터, 수지 홈케어가 함께합니다.